먹는 약인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 바르는 약은 이제 미녹시딜이라는 탈모가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탈모약을 먹을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털이 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탈모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성기능 감퇴라든지 성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기름지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탈모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를 복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는 약을 복용해서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 약들이 이제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는 약인데요. 가임기 여성이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 남성 태아의 생식기 발생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금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헌혈을 했을 때 임산부에게 투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동안, 그리고 복용을 중단했더라도 한동안은 이제 헌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임산부뿐만 아니라 이제 가임기 여성 모두가 이제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와도 상관없고요. 시간대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 한 번 편한 시간대 정해놓으시고 복용하시면 되시겠고요. 피나스테라이드와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대사가 되는 약이기 때문에 심한 간 기능 저하 환자의 경우 상의를 하시고 복용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또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계의 약인 베라파밀이나 디티아젠 같은 성분이랑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을 만약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먹는 탈모약을 복용하시고 싶다 하시면 꼭 상의하시고 이제 복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미녹시딜은 액상이나 폼 형태이기 때문에 얼굴의 다른 부위에 흘러내릴 수도 있고 손에 묻은 걸 이제 얼굴 부위에 만지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부분에 털이 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브렛나루에 흐르면 브렛나루에 약간 솜털이 이렇게 많이 날 수가, 혈류를 확장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서 모발이 나는 원리거든요. 어느 성분이 더 효과가 좋은지는, 그리고 부작용 발생은 개인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맞는 약을 처방받으신 다음에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기본적인 치료는 먹는 약으로 해주셔야 되시고요. 먹는 약에 플러스 미녹시딜 제제를 같이 바르시면 더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간혹 이 전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쉐딩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요. 사용을 하시고 한 달 정도에 나타나게 되고요. 휴지기 모발이 탈락이 되고 건강한 모발로 대체되면서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하시지 않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중단하면 더 안 좋아져요? 네,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중단하시게 되면 더 머리카락이 네. 탈모약은 꾸준히 먹는 게 정말 중요한 약인데요. 먹는 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미녹시딜 외용제 같은 경우에도 4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용을 중단하시거나 사용을 중단하시게 되면 1년에 걸쳐가지고 점차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남성형 탈모 환자들이 가장 치료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탈모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게 성기능 감퇴라든지 성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을 드시는 모든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임상 연구 결과들을 보면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의 한 2% 이내에서 나타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또 가끔 이제 약 복용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러한 부작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절로 이런 부작용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면 약 복용을 중단하시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녹시딜 외용제 같은 경우가 이제 피부 관련 부작용이 대표적인데요. 두피에 바르다 보니까 두피 부위에 간지러움이나 발적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미녹시딜 자체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미녹시딜을 녹이는 용매가 이런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요.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회복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선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탈모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균형 잡힌 식습관도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기름지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두피 부분에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피지 분비가 많아져서 탈모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탈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럼 혹시 약사님 어떤 균형 잡힌 식습관 하고 계세요? 보통 비오틴을 포함한 비타민 B군이나 L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 아연, 단백질 등이 모발 구성하는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모하면 40, 50대 중장년층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근에는 20, 30대 탈모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모약에 대한 부작용의 걱정으로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탈모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생활 식습관이라던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개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탈모약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알아가시고 앞으로의 치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텐션으로 침대나 베개에 머리카락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다든지 베개에 떨어져 있으면 베개에 어려운 질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요? 네, 중요하다고요? 재밌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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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